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혹시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 가슴이 뭔가 찌릿하면서 답답한 느낌, 이런 느낌 받으셨던 분들 안 계신가요? 혹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답답한데 삼켜지지도 않고 가래처럼 배 터지지도 않는, 여기가 뭔가 답답한 느낌, 혹시 역류성 식도염은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불편한 이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이상이 없다 보니까 증상만 듣고 뭐 역류성 식도염 같다, 역류성 인후두염 같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들으시고 또 처방을 받으시기도 하는데, 막상 이제 처방약을 받아서 드시면 그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상이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이나 가슴 주변에 불편한 느낌, 이건 과연 뭘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몇 가지의 병리적인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흉민, 그리고 가슴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 오심 혹은 심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목이 답답하다, 목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매핵기라는 증상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목이 답답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부룩하거나 여기 주변이 뭔가 울렁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조잡,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증상명이고, 질환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한의학적인 질환 분류에서는 화병, 많이 들어보셨죠? 화병이나 울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병과 울증은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한데 결국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화병의 화도 뭔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분출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으면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울증의 울자는 막힐 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증 역시도 뭔가가 맺혀있는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병과 울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슴이 아프다 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들 역시도 흉통,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 가슴 주변에 뭔가 불편한 증상은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가슴 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식도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한의학적으로 이런 가슴이 찌릿한 느낌, 목이 답답하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는 변증명이 바로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는 이제 기울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겁니다. 기운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신체 내를 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소통하지 못하고 탁 맺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기울결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반응에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억울, 불안,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여기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찌릿한 느낌, 또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옆구리 주변이 약간 붓고 빵빵해지면서 아픈 느낌, 이걸 이제 흉엽창통, 혀파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함께 입맛도 없고 약간 변비 기운이 있으면서 배변이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증상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때에는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디가 자꾸 아픕니다. 근데 고정적으로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간기울결이라는 변증명일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가장 먼저 쓰는 처방이 시오소간탕이라는 처방이고요. 시오소간탕이라는 처방은 워낙에 정신과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국내외에 아주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만큼 효능도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증상이 심하진 않다, 이럴 때에 이제 가볍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차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바로 귤피, 진피차입니다. 귤의 껍질로 만드는 약재 진피, 좀 잘 익은 귤, 풋풋한 귤 말고 잘 익은 귤로 만든, 귤 껍데기로 만든 약재 이름이 진피인데요. 이 진피를 차처럼 해서 드시면 이 진피 자체가 기운을 소통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찌릿하거나 뭔가 답답하신 분들, 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귤피차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혈자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행간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행간이라는 혈자리는 이게 손이지만 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움푹 파인 여기 사이, 행간 혈자리 사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납니다. 왜? 기운이 소통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가 나요. 이것을 우리가 기울화화, 즉 기울의 상태가 화를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병의 범주, 기울화화에 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굴이나 머리 쪽에서 열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혈압이나 심박수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있는 것 같다, 화끈화끈 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나 맥박수를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반되는 증상은 분노나 짜증이 쉽게 생기고, 덥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도 있고, 찌릿하기도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혹은 이명이 있거나 입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증상과 함께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을 이제 호전되게 도와주는 데에는 황련이란 약재가 많이 쓰이고, 처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천황보신당 같은 처방이 이런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약간 열감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증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불안한 생각, 무서운 생각이 많이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은 치자를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치자는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혈자리에서는 소부라는 혈자리가 이런 화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소부는 어디냐면 주먹을 말아 쥐시고 이 맨 끝에 손가락 2개의 사이점을 찾고 손가락을 펴보시면 여기가 소부혈입니다.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생긴, 열감이 올라온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 혹은 화병의 상태에서 한의학적으로 담적이 더해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에 뭐가 걸려서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 매핵기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매핵기라는 증상은 한번 생기면 목에 이물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한의학에서 대표적으로 매핵기를 치료하는 처방이 반화후박탕이라는 처방이고요. 여기서 쓰이는 후박은 이제 후박나무의 껍질을 말린 약재를 말하는데 호박엿의 주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박을 활용하시면 매핵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혈자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바닥을 보시면 요렇게 손등과 손바닥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여기는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볼록한데 여기만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어제혈이라고 부르는데, 어제혈을 지압해 주시면 매핵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목에 뭔가 이물감이 걸려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검사를 해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치료해도 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불편함을 줄이고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용해 보셔도 좋지만 증상이 오래됐거나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차를 드시거나 지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